병실 문 앞에 선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수차례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남자. 그녀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거나 눈을 뜬 적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재벌 후계자. 그녀에게 이 결혼은 거래였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돈과 자존심을 맞바꾼 치욕스러운 계약이었죠. 세아는 결혼 첫날 밤 남편의 차가운 손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등진 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백을 의조렸습니다. 당신이 빨리 깨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아니, 영원히 이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저에게 훨씬 안전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울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난 깨어나야겠어. 이미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여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분명 침대에서 들려왔습니다. 2년 동안 죽은 듯 누워만 있던 남자가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것입니다. 여자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2년 동안 깨어있는 척을 한 걸까요?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안전을 언급했던 이 여자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한 달 전, 윤세아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년, 어딜 도망가. 오늘 안에 돈 안 가져오면 네 엄마 죽는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빌린 돈 2천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이자가 너무 빨리 불어났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갚는 지옥 같은 날들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세아는 결국 작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어 창백했습니다. 알바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잠깐만 화장실 좀. 그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전형적인 사채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윤세아. 거기서. 세아는 본능적으로 뒤쪽 창고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빠르게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악취가 나는 입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2년이 진짜 맨날 도망만 다니네. 오늘은 네 엄마 병원에 있지? 세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다음 주? 웃기고 있네. 너 지난달에도 그 소리 했잖아. 남자는 세아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습니다. 통증이 어깨까지 퍼졌지만 세아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그래. 그럼 좋은 제안 하나 해줄까?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 아들 있잖아. 식물인간 된 그 도련님. 거기 신부 구한대. 조건 괜찮더라. 1억. 세아의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1억? 식물인간과 결혼하면 1억을 준다고.
그거 진짜예요? 진짜지. 우리가 거기 연줄 있거든. 어때? 할래? 하면 네 엄마 빚도 다 청산해주고 남는 돈은 네가 가져. 안 하면 뭐 네 엄마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할게요. 일주일 후 세아는 초라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텅 빈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 집안 사람 몇 명과 사채업자 2명, 그리고 변호사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랑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혀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축 떨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줄에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부 윤세아 씨,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아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게 저 나이에 미망인 되는 거지 뭐야. 돈 때문에 저런 짓까지 하다니. 진짜 밑바닥 인생이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서류만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절차가 끝났습니다. 세아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지환. 그것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31살. 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2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세아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말도 못하는, 그저 숨만 쉬는 남편. 앞으로 그녀는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기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깨어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세아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편의점과 식당과 카페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28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식물인간의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워 보이는 손. 아무 감각도 없을 그 손. 미안해요.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사과였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이 상황을 만든 모든 것에게.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간병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간병인보다 못한 삶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료 장비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세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세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이 병실 안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세아와 남편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쪽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지환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또렷한 정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꿈?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놀랐어? 당연하겠지. 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으니까. 지환은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다리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움직임은 유연했고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 깨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지. 지환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불과 한 발짝. 세아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 생존 전략이었어. 지환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2년 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지. 내가 그룹을 물려받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야.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나는 선택해야 했어. 죽느냐 아니면 죽은 척 하느냐. 세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식물인간인 척한 거예요? 정확해. 의식 없는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지.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누가 배신자인지. 2년 동안 많은 걸 알아냈어. 지환은 다시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야. 진범을 잡고 복귀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수집할 사람이 필요해. 그게 바로 당신이야, 윤세아.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능력은 필요 없어. 헌신적인 아내 역할만 하면 돼. 집안 사람들, 간병인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에게 보고해. 그게 다야. 지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를 지시하듯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싫다고 하면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지? 세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당신 어머니의 빚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사채업자들도 다시 찾아갈 거고. 그리고 당신이 받은 1억? 계약 위반으로 전액 반환이지. 할 수 있어? 1억을 돌려줄 수 있어? 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빚을 갚는데 대부분을 써버렸고 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3개월만 협조해. 그 기간 동안 진범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면 끝이야. 그 후에는 당신도 자유야. 원하면 이혼해도 좋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면 줄 수도 있어. 지환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세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약점이 명확한 사람. 당신은 완벽한 협력자야.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지화는 알고 있었을까요? 세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3개월 후에는 정말로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지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간병인 김 씨가 오전 9시에 올 거야. 그녀와 친해져.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어.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야. 네. 세아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화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나는 다시 식물인간이 돼. 아무도 눈치채선 안 돼. 당신도 마찬가지야.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이해했어? 네. 지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의식 없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고 숨소리조차 미세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식물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또렷하게 말하고 걷고 위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모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아는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련님, 간병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김 씨였습니다. 세아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아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새댁이시군요. 어젯밤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세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지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도련님 상태는 여전하시네요. 벌써 2년째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세아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지환을 죽이려 했는지, 그녀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환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간병인이 오면 함께 그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 시간마다 유동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헌신적인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인들이 퇴근하고 병실 문이 닫히면 지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아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뭘 알아냈어? 간병인 김 씨가 회장님 비서실과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내용은 못 들었지만 통화 후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흥미롭네. 계속 관찰해. 이런 대화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세아는 낮에는 온순한 며느리, 밤에는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것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세아는 처음으로 강 회장 집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환의 고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새댁이구나. 젊네 젊어. 고모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윤세아라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 받고 왔어요? 1억? 2억?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차피 다들 알잖아. 당신이 돈 때문에 온 거. 우리 지환이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고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불쌍한 조카야. 그렇게 똑똑하더니 이렇게 되다니. 근데 말이야. 고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회사 서류 같은 거 이 방에 있어요? 세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뭐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요. 내가 잘 보관해 줄게.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세아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환에게 보고했습니다. 고모님이 회사 서류를 찾으시더라고요. 지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모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 세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환은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고모는 의심 대상이야. 사고 나기 일주일 전 그녀는 내가 물려받을 계열사 지분 양도를 요구했어. 거절했지. 그 후 사고가 났고. 그럼 고모님이 범인일 수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배제할 수 없지. 계속 감시해야 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힘들어? 지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세아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선택은 아니었잖아. 강요당한 거지.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세아는 지환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돈 때문에 온 거니까요. 그래도 지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후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아가 복도를 지나가던 중 간병인 김 씨와 누군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문 뒤에 숨었습니다. 그 서류 확보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이에요. 새 댁이 계속 병실에 있어서. 빨리 해요. 회장님이 기다리시잖아. 알아요. 이번 주 안에 할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뭔가를 훔치려 한다고. 그것도 회장의 지시로. 세아는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낮이었기 때문에 지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이 퇴근하고 드디어 둘만 남았습니다. 세아는 황급히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간병인 김 씨가.
세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거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그 서류가 뭔데요? 내가 사고 나기 전에 작성한 문서야. 그룹 내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걸 검찰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난 거지. 세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은폐였습니다. 그 서류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하지만 지환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지환도 침대에서 완벽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을 확인했습니다. 세아는 눈을 살짝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김 씨가 침대 밑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환이 번개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김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김 씨는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당신이 위험해. 지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세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회장이야?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지환은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김 씨는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당신 가족 안전하게 지키고 싶지? 김 씨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한테 보고해. 회장이 무슨 지시를 내리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보호해줄게.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환과 세아는 새로운 동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 씨가 내부 정보원이 된 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회장이 비밀리에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 고모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환을 법적 사망 선고하려는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매일 밤 지환과 함께 이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고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지환이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만졌습니다. 지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쓴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요. 낮에는 식물인간 연기하고 밤에는 이렇게 일하고. 익숙해. 2년 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지환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세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깨어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천장만 보며 계획을 세웠을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힘드셨겠어요.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환은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나한테 강요당해서 여기 있으면서 나를 걱정해. 보통은 미워해야 정상 아니야?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미워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당신도 생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처럼. 그 말에 지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아가 병원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윤세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도련님 방에서 뭔가 찾으셨는지. 세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저는 그냥 남편 간병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럼 간병인 김 씨는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윤세아 씨, 당신이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용히 협조하면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비서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세아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에 지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세아는 지환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서가 직접 나섰다는 건 우리를 본격적으로 의심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괜찮아. 내가 보호할게. 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서웠지? 미안해.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아니야. 내가 강요한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당신한테 절대 나쁜 일 안 생기게 할게. 그 순간 세아는 지환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세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환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협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였고 서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낮에 고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모는 이번에도 병실에 들어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세댁, 혹시 지환이가 깨어난 적 없어? 세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계속 저 상태예요.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 김 씨가 계속 이 방을 감시하더라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고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세아를 쳐다봤습니다. 세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김 씨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닐까요? 고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고모는 한참을 그를 쳐다보다가 나갔습니다. 세아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지환에게 고모의 말을 전했습니다. 점점 조여오고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한 방에 끝내야 해. 지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아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혼자 이 무게를 견뎌왔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지환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뭐가? 2년 동안 혼자 버틴 거요. 저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지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 살려면 버틸 수밖에.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지환은 한참 세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그래.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환을 돈 때문에 돕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그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환도 알았습니다. 세아가 더 이상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거래로 시작된 관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의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차량 정비 기록, 브레이크 조작 흔적, 그리고 고모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지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진범이 회장님이었어요? 세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환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야. 친아버지. 날 낳은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 왜? 왜 그런 짓을요? 내가 그룹 비리를 폭로하려 했으니까. 아버지는 10년 넘게 회계 부정을 저질러 왔어. 수백억 원을 빼돌렸지. 내가 그걸 알아냈고 검찰에 고발하려 했어. 그래서 날 없애려 한 거야. 세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고모도 공범이야. 아버지와 함께 자금을 빼돌렸거든. 둘 다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지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내 법적 사망 선고를 의결할 거야.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날 거야. 깨어났다고. 그리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세아와 지환은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지환이 이사회에 나타나는 순간 경찰도 동시에 들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세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세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모셔왔어요. 아주 편안하게.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하십니다. 제발.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딸이 아는 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윤세아 씨 간단해요. 오늘 이사회 때 도련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안전하게 돌려드릴게요. 그게 무슨, 선택하세요. 어머니냐 남편이냐. 1시간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환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의 인연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날 아침 이사 회 1시간 전, 지환이 준비를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뭐지?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뭘 한 거야? 지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지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데려갔어요.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2년을 기다렸어. 2년 동안 혼자 버텼다고. 그런데 당신이 날 배신해? 지환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전부예요. 저는 엄마를 잃을 수 없어요. 세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그녀의 선택.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가봐. 내 엄마한테 가. 지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아는 울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지정된 장소로 갔고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지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사망 선고가 의결되었습니다. 회장은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세아가 다가가려 하자 지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지환 씨. 나가.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환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잖아. 3개월 후 자유를 준다고. 지금 당장 줄게. 사라져. 세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세아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지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세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지환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지환 둘 다 살렸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지환이 세아를 내보낸 바로 그날 밤 괴한들이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살인 시도였습니다. 지환은 저항했지만 2년 동안 누워만 있던 몸은 약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세아는 다음 날 아침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강그룹 후계자 강지환 씨 병실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중태. 뉴스를 본 순간 세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안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은 경찰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사람들을 해치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면회 금지입니다. 저는 아내예요. 제발, 제발 남편을 보게 해주세요. 세아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수술 중이시고요.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지환을 혼자 두었고 그 결과 그는 다시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세아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세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급소를 피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환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지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볼 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강그룹 회장과 일가,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지환이 2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었고 회장과 고모가 체포되었습니다. 비서들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세아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지환이 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이긴 것입니다. 일주일 후 지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세아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댁, 여기 계셨어요? 왜 안 들어오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으셨어요. 계속 매일 물어보셨어요. 윤세아가 왔냐고.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도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아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환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환 씨. 세아의 목소리에 지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환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떠났어요. 혼자 두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엄마였으니까. 지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약을 탔다는 거. 하지만 막지 않았어.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 늦춰지는 게 나았어. 그런데 제가 떠난 후에 계획이었어. 일부러 당신을 내보냈어. 적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오는 순간을 녹화했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위험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완벽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 지환은 세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세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은 끝났어. 약속대로 당신은 자유야. 원하면 지금 떠나도 좋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짜로. 돈 때문이 아니라,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2년 동안 혼자였는데 당신이 와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 당신이 떠났을 때 이기는 것보다 당신을 잃은 게 더 아팠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떠날게요. 나도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게.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거짓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환은 완전히 회복했고 강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복귀했습니다. 회장과 고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룹은 투명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세아는 지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내로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던 곳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평범한 삶을 버리고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거. 지환이 물었습니다. 세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당신을 만난 거요. 힘들었지만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지환은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죽음보다 두려웠던 건 외로움이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지환이 물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밥 같이 먹고 그냥 행복하게. 그래. 그렇게 하자. 지환은 세아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요. 저를 살게 해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빚 때문에 만난 두 사람은 사랑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